37승 무패라는 살벌한 전적으로 3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오르며 80년대를 마감한 타이슨. 막강한 그의 화력 앞에 도전자들은 부지기수로 쓰러졌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의 복서 인생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타이슨이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자 운동이 아닌 각종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선생님이자 정신적 지주인 커스 다마토가 사망하면서 더 이상 그를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무적과도 같았던 철권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마이크 타이슨 특집 그 3편에선 지난 1, 2편에 이어 남은 이야기들을 모조리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르입니다. 자, 그럼 바로 타이슨 3부작의 대망의 마지막 편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가시죠! 80년대 후반 마이크 타이슨이 헤비급 복싱계를 정리하자 전 세계는 타이슨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빠짐없이 기사거리가 되었고, 타이슨의 주위에는 각종 유명인부터 사기꾼까지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그리하여 술과 여자, 마약, 대저택 등 갖가지 유혹과 방탕한 생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는 집에서 호랑이를 기를 정도로 사치의 정도가 심해졌는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슈퍼스타가 된 이후 운동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코너 맥그리거와 조금 비슷한 행보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투기 종목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떨어지면 곧바로 경기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UFC 역사상 최고의 업셋으로 꼽히는 GSP와 맷세라의 대결도 비슷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맷세라를 만만하게 본 생피에르가 평소만큼의 훈련량을 소화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당시 패배로 GSP는 다시 겸손해지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타이슨 역시 버스터 더글라스라는 무명의 선수를 만나자 경기 전날까지 여자들과 놀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언론에서도 타이슨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시피 하고 도전자가 얼마나 버틸지가 초점으로 맞춰지게 되었는데, 신으로 추앙받으며 모두가 그를 떠받들이자 어떻게 보면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11일 그 유명한 도쿄 대첩이 일어납니다. 이날 타이슨은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폭발력의 원동력인 근육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평소라면 맞지 않았을 주먹에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죠. 심지어 타이슨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인파이터를 만났음에도 근거리 펀치 공방마저 이기지를 못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까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패색이 짙어지던 무렵 짧은 어퍼컷 한 방으로 KO 직전까지 보내버린 타이슨. 그러나 심판의 이상한 판단이 타이슨의 승리를 날려버립니다. 마치 더글라스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무나 느리게 카운트를 한 것이죠.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 10초 카운트를 세는데 무려 15초나 걸렸습니다. 이리하여 살아난 더글라스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타이슨의 샌드백 신세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얻어맞으며 평소 자신이 때렸던 상대들의 기분을 체험하는 타이슨.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던 타이슨은 링바닥으로 크게 쓰러지며 패배 직전까지 몰리게 되고, 필사적으로 마우스피스를 물어보지만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복싱 역사의 길이 남을 업셋을 남기고 전 세계 복싱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타이슨. 지금 봐도 충격적인데요. 보통 무패 행진을 달리던 승률 100%의 전승 선수들이 첫 패배를 경험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마이크 타이슨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우 4개월 만에 다시 오른 링에서 아마추어 선수 시절 자신을 2차례나 무너뜨렸던 헨리 틸먼을 만난 타이슨은 오한마 같은 라이트 훅 한 방으로 완벽한 복수에 성공하고, 이어지는 경기 역시 1라운드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아직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 뒤 도노반 러덕과의 1, 2차전에서 모두 승리하자 타이틀전에 대한 명분이 생긴 타이슨. 사실상 버스터 더글라스를 꺾고 챔피언에 오른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경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복싱 선수로서 가장 좋은 기량을 펼칠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마이크 타이슨,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할 것 같았는데
이때 타이슨은 세상과 격리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91년 7월 어느 호텔방에서 만 18세의 대질의 워싱턴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타이슨이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이죠.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복싱과 멀어지게 됩니다. 3년 뒤 가석방으로 일찍 풀려나긴 했지만 타이슨의 나이는 어느덧 30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략 4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링에 오른 타이슨. 그에 대한 평가는 흉악한 범죄자 혹은 억울한 피해자로 극명하게 나뉘었지만 복싱 선수로서 타이슨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파를 불러놓은 타이슨은 36승 1패에 피터 맥닐리를 상대합니다. 과연 수감 생활이 그의 복싱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감하게 달려드는 맥닐리, 위빙에 이은 라이트 훅 한방에 쓰러져 버립니다. 아직까지는 기세등등한 맥닐리, 반면 타이슨은 평온한 모습입니다. 시합이 재개되자마자 불꽃 튀는 근거리 공방이 펼쳐지고 마치 전성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타이슨 특유의 몸놀림이 살아납니다. 양발을 나란히 선 자세에서 좌우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타이슨, 위빙과 연계되는 호쾌한 스윙으로 오랜 공백을 날려버립니다. 대놓고 박치기를 시전하며 거칠게 저항해보는 맥닐리. 그럼에도 타이슨은 꾸준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양손의 철퇴를 살벌하게 휘두르며 맥닐리 사냥에 나섭니다. 그러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쓰러지는 맥닐리. 겨우 30여 초가 지났을 뿐이지만 맥닐리의 초점이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다 못한 맥닐리의 코치진이 링 안으로 난입한 것인데요. 수건을 던져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선수를 직접 뜯어말리면서 타이슨의 복귀전이 특별한 KO 장면 없이도 강렬하게 마무리됩니다.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치른 재기전이었지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간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타이슨.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귀를 알린 그는 다음 경기에서도 3라운드 KO로 승리하고 과거 한 차례 제압했던 프랭크 브루노를 상대로 WBC 타이틀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전성기 시절의 포스를 드러냅니다. 용수철 같은 탄력을 활용한 훅 연타로 브루노를 압도하고 겨우 3라운드 만에 상대의 체력을 소진시키면서 승기를 잡는데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브루노가 클린치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타이슨의 거친 공세는 잠시도 멈출 줄을 모르고 태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펀치 연타로 KO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성다운 경기력으로 6년 만에 챔피언 벨트를 탈환한 마이크 타이슨. 그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WBA 타이틀전에 나서고 이번에는 1라운드 만에 끝을 내면서 두 단체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 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WBC 타이틀을 내려놓은 타이슨은 WBA 1차 방어전에서 에반더 홀리필드를 만나는데요. 타이슨의 통합 타이틀을 빼앗아간 버스터 더글라스를 꺾고 챔피언에 올랐던 홀리필드는 얼마 가지 않아 리딕 보위에게 챔피언 벨트를 넘겨주고 말았고 지루한 스타일과 악명 높은 더티 플레이로 실력에 비해 그리 인기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에 따른 맞춤 전략과 운영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탁월했던 홀리필드. 그는 전성기 시절부터 조금씩 등장했던 타이슨의 공략법을 완벽하게 분석 정리하며 가지고 나옵니다. 원거리에서는 머리 컨트롤을 해주거나 아예 밀어버리고 근거리에서는 클린치로 괴롭혀주는 홀리필드는 타이슨의 장기를 사전 봉쇄하는 능구렁이 같은 운영을 보여주고 간간히 반치까지 곁들여주면서 타이슨의 심기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홀리필드에게 말려 들어가며 체력까지 바닥나버린 타이슨. 그러자 기회를 잡은 홀리필드는 돌격 모드로 전략을 수정하고 결국에는 심판의 스탑 사인을 받아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공략당하며 답답한 경기를 치른 타이슨. 특히 교묘한 더티 플레이 때문에 분을 삭히지 못한 그는 홀리필드와의 재대결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두 사람의 2차전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날 복싱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타이슨의 별명이 핵 펀치에서 핵 이빨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홀리필드가 고의성이 다분한 박치기로 타이슨을 끈질기게 위협했음에도 심판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고 이에 참다 못한 타이슨이
홀리필드의 귀를 깨물어 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반칙 패배는 물론 복싱 라이센스까지 날아간 타이슨은 수감 생활에 이어 또다시 기약 없는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고 언론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비난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참고로 두 사람의 시합 내용부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거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이크 타이슨을 도발한 비매너 반치광 복서의 최후라는 영상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이 입에 촥 달라붙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타이슨의 이상 행동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홀리필드와의 경기 이후 2년 만에 복귀한 타이슨은 프랑스와 보타와의 시합에서 갑자기 팔을 꺾는 끔찍한 반칙을 저지르고 얼마 뒤 교통사고 시비로 2명의 일반인을 폭행하면서 또다시 교도소로 가게 되죠. 그 뒤 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자마자 링으로 돌아온 타이슨은 라운드 종료 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과 가정 불화, 마약 의혹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그는 거듭되는 사치 생활로 재산마저 탕진하게 되고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기량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링과 교도소를 오가며 90년대를 마감한 타이슨. 불리한 체격 조건을 운동 능력으로 커버하던 그에게 나이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타이슨은 어줍지 않은 상대들은 가차없이 부셔버렸는데요. 특히 88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앤드류 골루타와의 경기에서 오로지 자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희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상대가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초장부터 기를 꺾어버린 타이슨. 발바닥에 스프링을 달아놓은 듯한 탄력에 골루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럴수록 신이 나는 타이슨은 일방적인 매타작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골루타가 경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를 말리는 코치와의 실랑이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는데요. 결국 관중들에게 물병 세례를 맞아가며 황급하게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광대뼈 골절과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경기는 타이슨의 대마초 양성 반응으로 무효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경기가 타이슨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1년 뒤 근육이 모두 빠진 몸으로 나타난 타이슨은 스피드부터 파괴력까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타이슨답지 않은 졸전임이 분명했죠. 그렇게 호랑이의 이빨이 거의 다 빠졌을 무렵 타이슨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세 단체 챔피언인 레녹스 루이스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20년이 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홀리필드전 이후 최악의 경기를 치릅니다. 홀리필드와 거의 흡사한 작전을 들고 나온 루이스는 단발성 펀치에 이어지는 광속 클린치로 타이슨의 반격을 봉쇄하고 신체 조건과 체력의 우위를 살려주면서 포인트 운영의 극한을 보여주죠. 특히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타이슨의 모습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역시 저희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 2003년 2월 클리포트 에티엔을 49초 만에 잡아낸 타이슨. 50번째 승리였던 이 경기가 타이슨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서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역시 망가지고 마는데요.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버려들었음에도 갖가지 사건 사고와 이혼, 초호화 생활로 재산을 모조리 탕진한 그는 급기야 개인 파산 신청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잊혀질만 하는 한 번씩 올라간 경기마저 모조리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2005년 복싱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며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타이슨. 그는 이따금씩 K1 무대에 깜짝 등장하거나 격투기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현되지 않았고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로이 존스 주니어와의 이벤트 매치를 통해 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 마이크 타이슨은 토크 콘서트, 방송활동, 그리고 대마초 사업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복싱이 아닌 다른 분야로 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마이크 타이슨은 과거에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때는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3부작에 걸쳐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인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전문가들이 복싱 역사를 논할 때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타이슨이지만 80년대 후반 그가 보여줬던 폭발력은 지금까지의 어떤 선수보다도 최고의 임팩트를 남겼다고 생각하는데요. 타이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슈퍼스타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더라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이크 타이슨 특집 3부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